마스크 부족으로 산업 현장도 비상입니다. 작업 중 반드시 공업용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장이 많은데요. 이 공업용 마스크 역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산업용 냉각탑과 수처리 관련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화전산업단지의 한 공장입니다. 철제류 절단과 마감 작업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작업 중 공업용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하루 착용한 마스크는 폐기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착용하고 저희가 이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40명인 이 업체의 공업용 마스크 재고량은 일주일치 정도. 그나마 마스크 한 장을 3, 4일 반복 사용할 경우입니다. 재고 소진 이후의 상황은 막막합니다. 마스크를 공급받던 업체로부터 공업용 마스크의 공장 생산량 자체가 줄어 더 이상은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드린 게 벌써 2, 3주 전부터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자 했더니 그 이후에는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방법은 지금 3, 4일로 쓰도록 하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직원들 또 위생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계조합 소속의 이 업체뿐 아니라 금속,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 제조 현장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일반 수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뚜렷한 무슨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업용 마스크 역시 공공 마스크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모두 부산 97번째 환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번째 확진 환자는 68살 남성, 100번째 확진 환자는 68살 여성으로 각각 97번째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와 부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자가격리된 98번째 확진 환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 형과 함께 자택에 머물다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신천지 교인 중 5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 1명은 군 복무 중인 걸로 보이며 다른 교인 1명은 활동을 멈춘 뒤 명단에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또 교육생 3명 중 2명은 외국인으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전통시장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로 확대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중소상공인들의 이중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명 부산형 O2O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신문은 부산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인 부산장터를 구축하는 게 O2O 사업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관련 환자와 접촉 사례가 늘면서 소방서 응급 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해 격리 조치된 소방대원은 무려 125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구급대원을 제외한 일반 구조대원들은 방호복을 입기 힘든 경우가 많아 최대 10시간 동안 격리될 경우 응급 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부산 지역 기업들의 지원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견 건설업체부터 의류업체, 공공기업까지 부산 경제계 각계각층에서 힘내라 부산 운동에 동참해 성금과 기부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환자가 다녀가 매출 타격을 입은 업소 등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수백 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걸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251명의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이 중 130명이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대형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12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명단과 대조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마치 겨울처럼 춥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겠고 기온도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2도, 내일은 16도까지 오르며 날이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공기는 깨끗하지만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며 건조주의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남도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상인 곳들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2도, 양산 14도, 울산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곳들도 있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4월 초순만큼 따뜻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소리조차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한파에 힘겹게 대응하던 지역 항공사도 결국 직원 76%를 휴직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텅텅 빈 실내 주차장. 야외 주차장에도 차량 15대가 전부입니다. 평소 주차난으로 곤혹을 치렀던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국제선청사 내부는 더 썰렁합니다. 금요일 오후 짐가방을 들고 휴가를 떠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내 데스크에는 주인 없는 의자만 홀로 놓여 있습니다. 공항에 입점한 음식점들도 덩달아 매출 절벽 끝자락에 내몰렸습니다. 30테이블. 10%도 안 되는 정도? 이렇게까지 심해지면 한 일주일 정도? 부산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말부터 국제선 이용객이 서서히 줄더니 일본을 포함한 50여 개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이 금지되자 아예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한 주 14,000명까지 줄었던 이용객 수는 주중 1,900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항공기 이착륙 소리로 시끄러웠어야 할 시간인데 지금은 들리시는 것처럼 매우 고요합니다. 요즘 부산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는 하루 10여 편뿐, 절반 이상이 외항기입니다. 지역 항공사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에어부산은 보유한 항공기 26대 중 단 4대만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 국제선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고 국내선도 부산과 서울, 제주행 단 3개 노선만 간편 운항키로 했습니다. 일찍이 임원 임금 삭감, 자율 무급휴직 카드를 꺼냈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직원 1,300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1,000명은 결국 40일가량 유급휴직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3분의 2까지 저희한테 직원들 휴직 수당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는 등 주변국 환자들이 속속 늘어나는 상황.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세가 꺾이더라도 항공업계에 부는 칼바람은 당분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면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이 어제 임시 휴점했습니다. 해당 직원인 73살 A씨는 97번째 확진 환자로 백화점 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근무하며 지난 9일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뒤 나흘간 부산 진구 자택에서 직장까지 도보로 출퇴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고객 가운데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없었으며 동료 근무자 9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은 음성, 나머지 1명은 검사 중입니다.
백화점은 건물 전체를 긴급 방역하고 오늘 영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시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화제가 됐던 마스크 할머니가 계시죠.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고운 마음씨의 이순업 할머니를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북구 덕천일동 행정복지센터 한 할머니가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돌아섭니다. 84살 이순업 할머니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던 순간입니다. 딱 보니까 한 20명 돼 보이대요. 그래서 20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평소 재봉틀과 바느질이라면 자신이 있었지만 재봉틀이 고장나면서 마스크 20개를 일일이 손으로 제작했습니다. 손으로는 못하고 시작은 재단은 다 해놓고 그때는 2천이 없어가지고 요걸로 만들었어요. 요렇게. 그런데 바늘이 이건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못 되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걱정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만에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람들 준다는 생각이 재밌어요. 피곤하다, 뭐 지루하다 하면 이런 거 못하죠. 손으로 하는 바느질인데.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아무리 마스크 많이 만들어내도 부족할 거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도 해서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좀 조금이라도 바늘기만치라도 도움 될까 하고 만드는 거요. 딴 건 아니고.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까지 바느질 마스크를 계속 만들겠다는 이순업 할머니.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마음씨는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의 교훈까지 전해줍니다. 재미로 하는 거요. 돈은 무슨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냥 살아나가는 거지 뭐. 그래도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할머니가 전해주는 따뜻한 희망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우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출국하거나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손이 필요한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파종을 해야 하는 나주의 한 벼 농가. 7만 5천 평 규모 벼 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요즘 농촌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인 2명이 4월부터 6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해당 국가가 한국 출국 제한 조치를 내려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4월달 되면 못자리 시작해도 모내기 해야 되고 농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도 외국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시골에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나주의 배 농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인공 수정 작업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해마다 고용해왔던 외국인 수십여 명이 베트남과 태국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나라여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인부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농가에서는 2중고, 3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발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감염 우려 때문에 서로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나간다는 사업장이 극히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 한국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서 빚어진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더해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된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업과 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명도구 동삼동 태종대 인근 바다에서 20대 A씨가 물에 빠져 있던 것을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걸어서 바다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제 오후 2시쯤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38살 A씨가 카이트 서핑을 하다 바다에 빠진 것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진구 연지동의 한 철거 공사장에서 강풍에 펜스가 무너지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마친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관할 부산진구청은 일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청과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센터에는 상담사 200여 명이 배치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운영해 1577-0199로 전화하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연기한 대학 새학기 개강일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부산 지역 대부분 대학들은 개강은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등교는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물 제출 등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부산대는 개강일인 오늘부터 28일까지 원격 수업이나 과제물 활용 수업,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의 재택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동아대는 1, 2주차 모든 수업을 가상대학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항로 국제여객선사가 기존 선박에 대한 재금융을 원하면 금융 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치 겨울처럼 춥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겠고 기온도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2도, 내일은 16도까지 오르며 날이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공기는 깨끗하지만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며 건조주의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남도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상인 곳들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2도, 양산 14도, 울산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2자릿수로 올라서는 곳들도 있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4월 초순만큼 따뜻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